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전. 새정치연합 후보인가, 무소속 후보인가. 저는 평소에 복지는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통한 내일의 희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 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법원의 선고유예가 무죄입니까? 아니, 죄를 물 가치가 없는 게 선고유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언론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영산강 살리기사 완공 기념 20일. 이건 이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묻게. 광주시장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의 맞짱 토론.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6월 4일 선택의 날을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그동안 6명 후보 초청 토론과 4명 후보 법정 토론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유력 후보 2명을 초청해 1대1 맞짱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2명의 후보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장현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강훈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태입니다. 네, 바쁜 선거운동 일정 속에서도 이른 아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역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4차례의 찬스 발언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스 발언은 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 1분씩 2차례, 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 1분씩 2차례 이렇게 4차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윤장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윤장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첫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이냐 아니면 무소속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을 이겨 몰래 웃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뿐입니다. 다음으로 광주를 바꿀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입니다. 광주도 서울처럼 시민시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광주도 바뀌고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셋째로 깨끗한 사람이냐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사람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눈안에 없고 오로지 4년 동안 선거를 위한 행정만 펼쳐온 후보로는 광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가 광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강훈태 후보의 전견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주말 아침 편안히 계십니까? 저 강훈태 시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용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단일 후보로서 기호 5번을 달고 나왔습니다. 광주 발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광주 발전은 물론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 무등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수영선수권대회, 5.18 기념물 유네스코 등재 많은 일을 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신 것이고 이 가운데는 큰 머슴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의 자존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 저 가운데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시민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훈태, 윤장현 후보 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된다 하는데 너무 그런 데가 안 돼 있고요.
문화시설 같은 게 그런 공원, 그린 공원 같은 게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도 없고요. 좀 그런 것 좀 많이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구도심의 체육공원이나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훈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1분입니다. 네, 우선 재개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 이남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시장이 돼서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재개발할 때 임대 아파트를 8.5%까지 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담분을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동구의 학 3동, 그리고 이제 학동 4구역, 그리고 계림 7구역, 그리고 이제 서구의 마륵동 막 재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재개발해야 할 곳이 모두 57개입니다. 제가 민선 6기 5년 동안 최소한 절반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을 비롯해서 자연공원은 많지만 도심공원이 부족합니다. 낡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쌈지공원 형태로 많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윤장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환경운동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녹지에 대한 생각이 늘 깊습니다. 또 YMCA에서 일할 때는 YMCA 뒤 귀한 아주 비싼 터를 무지개 광장으로 내놓고 그 일부터 시작해서 금남로 근린공원, 상록미술관, 도지사 공간도 시민들끼리 환원하도록 하는 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쌈지공원 아주 강시장님께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공간화 폐가에 적지만 그런 쌈지공원도 많이 만들고 텃밭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공약 중에는 숲속의 푸른 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 참여형 공원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광주를 상징하는 푸른 숲,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주천을 만들겠습니다. 단지 지하철 2호선에 지금 공사 과정에서 푸른 길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민공원으로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이 직접 묻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윤장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시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안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교통이 너무 복잡합니다. 아침에 1교시 든 수업이 있으면 학교 다니기가 불편한데 혹시 더 교통편을 추가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좀 더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들이 그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 참 즐거우셨는데 지금 환승제가 바뀌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환승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많이 이렇게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승제가 이전의 환승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학생은 멀리서 통학하는 불편을 말했고 주부께서는 시내버스 환승이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그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수안지구 그 부분은 학교정이 땡땡땡 하는 제 주목받 공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배차 기간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또 각 학교별로 노선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제 문제 지금 하차후 30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6만 5천 명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참여형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200억 내지 3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중공영제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손해를 본다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피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해피콜 밴이 75대 임차 택시가 13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정말 광주에 사는 분들은 최소한 소수자약자가 배려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토목성 공사보다도 이런 데 바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훈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광주가 버스가 한 950대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버스가 좀 부족합니다. 민선 6기에 100대를 늘릴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안지구를 비롯해서 재래시장 그리고 학교 이런 쪽에 많이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승제는 굉장히 편리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카드만 갖고 계시면 여기서 장성, 한평, 나주, 화순 인근에 6개 시군을 모두 함께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윤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이랬던 밴이랄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중요합니다. 저상 버스를 현재 한 120대 있습니다만 목표가 350대이기 때문에 꾸준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시장 후보들이 시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강훈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까요?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도서관에 일찍 가도 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 시설을 늘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원하는 목소리 같은데요. 후보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강훈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희망처럼 공공도서관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립,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구립,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과 시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은 17개가 있습니다. 민선 6기 동안 30개로 늘리겠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책도 있지만 문화의 공간이거든요.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의 공간이거든요. 이게 많이 필요한데 열심히 했지요.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인구수로 따지면 광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더 늘리기 위해서 적어도 1000세대당 하나씩 5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가 정말 도서관을 통해서 책도 읽지만 문화와 행복을 나누는 시민의 창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장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 전국 대표로 일하면서 광주에도 헌책방, 북카페를 열어서 영봉동에 있죠. 가서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또 생명의 숲 같은 또 텃밭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광주가 얼마나 광주답고 풍요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 1개소 만드는데 60억 내지 80억 정도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서가 있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학생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어딘가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만에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유휴 놀고 있는 그런 교실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컴퓨터나 독서실 수준의 그런 거라도 먼저 만들어서 그런 급한 학생들의 요구들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유력 후보 두 분을 초청해 1대1 맞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토론을 리드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모두 3차례 주도권 토론할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선 저희가 주제를 지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땐 정책 토론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광주의 위상을 높여라입니다. 광주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로 대표되는 호남과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정부 인사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호남권의 인구가 충청권에 추월을 당했죠. 광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 그 방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윤장현 후보께 3분을 드립니다. 네, 광주는 오래된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유산이 있는 광주가 시정의 난맥상 때문에 광주가 갖고 있는 광주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입니다. 강 후보님, 광주 위상이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엄청나게 높아졌지요. 네. 국내
국내부도 그렇고요, 국외도 그렇고. 네, 수치상으로 이제 네, 문제이죠. 자, 역사상으로 이제 그걸 엿씹는 겁니다. 네. 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광주 이상이 낮습니다. 2009년 전국 47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매우 우수했던 광주가 강원태 후보 재임 4년 동안 17개 광역단체 중에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물론 강 후보께서는 이런저런 통계와 근거로서 광주 이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위상 하락의 원인은 시청에 반복되는 비리와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 재직 시절에 5번의 시청 압수수색, 재탕, 삼탕 하신다는데요. 이건 역사입니다. 더욱이 강 시장 재임 4년 동안에 시청 공무원만 수십 명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당하고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반복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 후보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무엇 저를 때문이라고 가리켜서 생각하십니까?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시장, 네. 그것은 유언비어고 허위사실 유언비어가 아니라 유포고 5번이나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의 네, 잘못 상관이 말씀하셨고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5번 됐습니다. 이건 제 그중에서 주도권입니다. 말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아니, 강주의 답변을 부정적 의미가 답변 기회를 되어버렸습니다. 주셔야지요. 그래서 혼자만 쭉 478개 말씀해 버리시는 게 토론입니까?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0점 만점에 광주가 9.41 기록해서 유일하게 매우 우수한 걸 받았었는데 2013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떻게 된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종합청렴도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4년 만에 광주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광주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따 찬스 쓰십시오. 광주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런 이건 아름다운 사회자께서 올바르게 위상 하셔야 돼요. 설명과 강 후보에 대한 3분 내내 이런 혼자 말씀하시고 답변기 안 주면 토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일단 주도권 토론이지 네. 혼자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 후보가 시장직 시절에 잘한 이게 것도 참 주도권 토론이지 많습니다. 연설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네, 일단은 찬스 발언 결과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시장 설패에 대한 그래서 어디가 책임론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자가. 비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강 후보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광주 시민들이나 특히 서울에 계시는 호남의 향후들은 어떤 면에서 호남 이야기가 나오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후보께서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이 처음부터 가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도 적절한 답변 시간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주도권 시간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민주성지에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을 받은 것 자체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5번 압수수색 받았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중에 딱 한 건이 공직자 비리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정책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한 건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검찰이 뒤진 거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강훈태 광주시장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리에 연루된 그런 시장 그렇게 말하는 것은 50여 명의 어긋난다. 공직자들이 사법 기다리세요. 처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고층민원에 대한 만족도 전국에서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네, 아까 10위라 그랬습니다. 1위입니다. 1위. 네, 10위. 고층 처리 만족도가 1위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에서 아니, 들으세요. 10위라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청렴도 문제고 왜 그 질문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세요. 네, 국민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시민입니다. 묻습니다. 네. 우리가 1위인데 서울시는 몇 위입니까? 그건 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관심은 왜 아니세요? 네. 벤치마킹 네. 박원순 시장 네. 늘 말씀하시면서 네. 만족도가 서울은 13등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 능률협회 그리고 중앙일보 함께 한 것인데 우리가 몇 위입니까? 광주가. 행정서비스 수준. 네, 그 기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사 본 적이 없더라도 광주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능률협회나 자, 광주시장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네. 서울은 몇 위입니까? 서울은 6위입니다. 우리 광주 1위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건강지수는 우리가 몇 위입니까? 건강지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우리가 몇 위입니까? 네, 좋은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과 의사도 계십니다. 하시면서 건강지수가 네. 몇인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1위입니다. 서울은 4등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묻지 좋은 않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르시는 것 같고요. 행복지수는 우리가 4등, 서울은 5등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벤치마킹 하겠다는 박원성 시장이 뒷받침하는 서울시보다 모든 부분에서 광주가 앞섭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강원수 시장의 시정에 앞으로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계속 나도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윤 네. 후보 질문 때 계속 그냥 막 네. 얘기하랍니다. 네. 아니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윤 후보 혼자만 이게 전략공천 받아놓고 나는 모른다. 광주가 부끄럽다. 시장에 아무런 비리가 없는데 비리 열려서 문제가 있다. 이건 정말로 이건 아무리 선거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윤 후보답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찬스만 쓰세요. 겁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지표가 우리가 어느 정도나 지금 위상이 높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찬스만 쓰세요. 네, 3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예, 가급적 문답 형식을 통해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그 주도권 존중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찬스 발언 기회 있습니다. 찬스 발언 쓰시고요. 찬스 발언 쓰지 않으시겠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시 행정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도시의 정체성까지도 훼손됩니다. 우리는 광주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도시 이름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도시가 없습니다. 광주 정신이 시를 책임지는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 훼손된다면 더더욱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50여 명에 가까운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되는 것은 관건 선거 개입으로 지금 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명은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구속 수감됐다면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시장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론하시죠. 지도자의 제1 덕목은 도덕성이고 도덕성의 근본은 청렴성, 정직성,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 3가지일 겁니다. 저는 청렴성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직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윤 후보가 문제가 있다. 전략공천을 엄연히 받아놓고 난 협의한 바가 없다. 그래버리고요. 그리고 자꾸 광주시청이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6천여 공직자 이 카운트를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부정이 없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청의 소위 비리 통계는 대한민국 이 세종시를 빼고 16개 시도 가운데 많은 순으로 따져서 쭉 밑에서 10번째입니다. 10번째. 가장 많은 데가 경상남도, 경기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비리 얼룩졌다, 깨끗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공직자를 못 오십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 강 후보께서 지도자의 덕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가 광주시장의 리더십입니다. 가족과 회사, 단체,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운영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민선 6기 광주시장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졌던 리더십은 저는 이제 역사의 통찰력, 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실천력, 말하자면 방향과 속도를 적절하게 겸비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건데 우리 윤 후보께서는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광주에 오래 사셨고 나름대로 시민운동 하셨으니까 방향성은 비교적 그래도 잘 갖추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인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설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전문성 측면에서 과연 이 광주시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국가 살림살이도 물어봐도 어떻게 보면 ABC지요. 355억 대는 국가 예산 규모도 그냥 모르겠다. 다음 질문 해라.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대목은 전문가들은 공직자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광주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학과 가치를 갖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해야지요, 일을. 그런데 이제 리더가 일의 내용을 몰라버리면 산으로 갔다가 배로 갔다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리더의 전문성, 행정력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했는가 한 통계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지금 일을 잘했다 해서 가져온 상금이 지난 4년 동안 1,032억 원을 가졌습니다. 이 상금 우리 공직자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전부 뒷골목 포장, 경로당 보수, 주민들에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 공직자들 비하하는 발언은 좀 상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묻습니다. 네, 이제.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정직성인데 정직성의 그 부분에서 도대체가 할 수 없단 말이죠. 상의를 했습니다. 전략공정 상의를 했습니다. 불가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될 일인데. 그다음에 5명 국회의원들 공개 지지선 한 거 시민들을 준엄한 명령으로 한다. 이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모른다. 나는 일체 전화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직성의 측면에서는 아니 우리가 아는 윤장현 후보가 아니네. 많은 시민들이 그러신단 말이죠. 전혀 그 점은 진짜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요. 상의 드립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윤장현 후보에게 3분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리더라는 게 어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력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병원장이 연락이 안 돼서 남아있는 병사들과 간호장교를 듣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그 위기의 시기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훈태 후보님은 지난번 장성에 그 화재로서 노인들이 21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거기 가셨습니까? 장성 관내에서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광주에 이성에 오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제가 6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했죠. 화재의 현장은 조그만 2층에서 났는데 그 질식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광주시에 있어서 굉장히 광주와 호남의 존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운명을 가를 문제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새 환경운동회 의장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광주시에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 매뉴얼 준비가 돼야 된다. 제가 미국의 드리마일 그 섬에 있는 원자로까지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건 전라남 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시정을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8km, 10km가 직접 영향 지역, 30km가 간접 영향 지역. 그런데 우리 광주는 30km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책임이 없지만 제가 지시를 해서 완벽한 지금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세워놨냐면 전남대학교 하여간 그렇게 완벽하게 세워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알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80년 5월 항쟁 당시에 화순군수로 근무하셨습니다. 모든 기관장들이 화순을 비웠을 때 경비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큰 사람아 이제 집안은 너한테 맡길 거니까 이 예비는 화순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강 후보께서는 80년 5월의 행적에 대해서 정말 출장이라면 반드시 출장에 대한 복명 보고서를 했었을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부를 살피러 왔다면 한 가족의 안부만 살피고 우리 광주인들이 죽어갈 때 이 피울음을 토할 때 그저 공직자로서 여차여차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그제도 말씀을 또 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아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책 갖고 토론 좀 하지 왜 저럴까 그러실 거예요. 광주의 정체성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각 한 차례씩 찬스 발언권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쓰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쓰면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아니, 되나요? 후반부에 이제 두 번 더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예, 쓰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의 기본적 덕목이 있습니다. 행정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지요. 5월 당시 행적을 묻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시에 존경하는 손수익 차관님께서 바로 바로 장흥분입니다. 장흥 출신의 정말 원로 존경하는 분인데, 당시에 3억원 이상 소집을 해서 광주 전남 출신들은 가서 가족들 안위를 살펴봐라. 제가 왔지요. 와서 바로 형님께서 광주 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하셨는데, 그때 이제 젊은 우리 참 오래 지도자들 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제 형님이 전부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사에 잘립니다. 잘려서 지금 인권 변호사고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이세요. 저는 형님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간 거지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찬스 받으십시오. 예. 행정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이건 인권이건 청소년 문제건 또 나눔이건 많은 부분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경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광주의 정체성, 광주의 역사를 온몸으로 함께 살아왔었느냐, 그리고 이후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문제, 아들 문제, 부인 문제, 세금 문제로 논란이 이제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강 후보도 시장 재임 4년 동안에 재산이 20억이 늘었고, 강 후보 아들이 재직한 회사에 광주시 예산 1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강 후보 부인께서는 현금 4억 원을 미화 35만 달러로 불법 환전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고, 선관위에 부인 재산 20억 원을 신고하면서 납세액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장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후보께서 생각하는 리더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MBC 특별생방송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정치에 많이 껴들이지 않고 뭔가 발전을 할 이런 무엇이 역력히 보여. 윤장현 후보님이요, 친근하고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광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최고로 알아주신 분, 광주 시내에서 최고. 민원 처리도 잘해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최고. 예, 강원도 후보는 뭐 그런 경륜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민의 뜻을 따라서 잘 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생각하는 두 후보의 모습이 화면을 통해 나왔습니다. 두 후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엔 두 후보에 대한 바람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에서는 두 후보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 측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이 되면 행정 경험이 없어서 광주를 소도시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는 결국은 시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역 경영의 미래의 CEO입니다. 시민사회, 기업, 지역의 대학, 광주시가 함께 오케스트라로 치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을 조율하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 경험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과거처럼 경험이 부족고 충분한 사람들을 해서 관선 시장을 모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치, 협치의 시대입니다. 행정 경험보다 소중한 것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서울시가
광주보다 만족도가 낮다 그러시는데 참 속아 웃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되면은 여러 시민들을 섬기고 공감하면서 시민들께 즐거운 하모니의 선율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훈태 후보가 무소속으로 광주시장이 되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억지 놀리고 정반대지요.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당선되면 전략공천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물러납니다. 물론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한테는 좀 안 됐지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삽니다. 보다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그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듭니다. 물론 저도 복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만족도가 낮다. 속아 웃을 일이다. 오늘 당장에 가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고충처리 만족도를 보세요. 서울은 13등, 광주는 1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경선했다고요. 경선해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꾸 경선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치열하게 경쟁 중인 두 후보를 초청해서 특별 생방송으로 토론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두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인데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셔요? 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가장 하고 싶으신지요? 이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강훈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했습니다만 졸업 직후에는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문물도 좀 익히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 제 고향 광주 공동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생각으로 뒷받침을 해야 좋을 것인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취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광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년 고용률이 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용기를 갖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을 빼면 사실상 청년 고용률은 우리가 3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 창조기업 제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청년만 들어가는 일자리를 민선 6기 4년 동안 2만 개를 만들어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없는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윤장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늘 지역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 이 아픔과 민주화, 오후를 통해서 왔던 저에게 축복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의 시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고향이 광주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광주 전라도가 섬이 돼서 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G2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메콩강 델타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무한하게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호남인들에게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펼쳐갈 수 있는 그 기상을 가져가십시오. 세계를 경영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마지막 주도권 토론회 순서입니다.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분씩 드리겠습니다. 당초 5분씩 드릴 예정이었는데 생방송인 관계로 주도권 토론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적절한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시고요. 또 주도권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주도권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의 찬스 발언권도 있습니다. 자, 윤장현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4분입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CBS 토론회 때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36%로
전국의 최하위라는 지적이 돼서 강후배께서는 별거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등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입니까? 네. 네,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게 써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200억이 넘습니다. 재난관리가 기금 갖고 있어봐야 연간 쓰는 게 10억, 15억, 20억 그렇거든요. 그것은 일이 안 생겼을 때 일이고 만약 일이 갑자기 재난이라는 게 이렇게 예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광주시정은 조금 다릅니다. 네. 미리 이제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네. 소하천 정비, 절개지 정비,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지역의 개수 이것을 재난관리 기금에 넣은 게 아니고 각 실과 예산에다 전부 계산해서 쓰는데 금년에만 해서 15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쓴 것은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는 그러니까 38%로 돼 있는 것입니까? 보다도 그래서 최하위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만약에 재난관리 기금이 최하위라는 건 인정하시죠? 남아있는 것 갖고 따지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닙니다. 재난은 예약돼서 오는 게 아니고 이번 세월호가 됐던 장성일은 갑자기 다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금으로 돼 있어야지 예산으로 돼 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오셔서 시민자치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의 권한을 이용하는 시민자치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좀 독단 행정 아니었나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의 소통 분야에서 제가 16개의 시도지사 가운데 SA 등급 1등급 받았거나 그다음에 A 등급, SA 등급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매년 하는데 소통을 잘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고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또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시민 주권 시대를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전 그 책에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되실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국민에게 대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단 없는 발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 가령 뭐 유대가 됐건 수영대가 됐건 아시아 문화전당이 됐건 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예전에 꼭 유신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가 독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적 잘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네. 왜냐? 그 사업을 제가 구상해서 따왔단 말이지요. 아시아 문화전당 일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최초로 얘기해서 공약을 채택해서 그 당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 위원장 광주했고 정동체 당시 보좌액이 정동체 말하자면 보좌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을. 자, 맞습니다. 자꾸 부인하세요. 군공항 특별법 개정 없이는 군공항 이전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미 용역 같은 걸 주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 개정 없이는 할 수 없다?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용역은 우리 이제 광주, 그다음에 대구, 수원이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용역을 좀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8월 달에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 국방부에 냅니다. 앞으로도 준비가 됐다. 네, 그럼요. 많은 돈을 들여서 타고 있습니다. 3분 윤장현 후보의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은 강훈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4분입니다. 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이제 윤장현 후보님 장점이 많지요. 그런데 씻을 수 없는 멍에는 어찌됐든 전략 공천 받았다는 것, 낙하산 공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저에 비해서 또 행정을 많이 모르신다는 것, 그것일 텐데 우선 가벼운 질문 묻겠습니다. 2017년 정권 창출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야권 대권 주자 누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한 사람만 저는 지칭할 수는 없고 그중에 어쨌든 가장 소중한 가능성을 지킨 분 중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 중도 중요한 분이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를 추대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선에서 그렇게 이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미 국민의 지지가 어느 쪽에 올라 있냐 한 것은
상처를 안 입고 추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시비를 제가 걸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야구장, 대구도 못 오고 대전도 못 했어요. 사실은 대구가 1961년 가장 낡았습니다. 대전이 1963년 두 번째 낡았습니다. 우리 광주의 무등 야구장은 1965년 세 번째 낡았는데 제가 국비를 얼마 따온지 아십니까? 국비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아차 경영자문위원 하면서 아니, 기아차도 제가 많은 도움을 줬고 국비를 네.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국비를 300억 따왔는데요. 권력이 센 대구도 못 따가고 요즘 정책 발언권이 높아지는 대전도 못 따갔어요. 한 푼도 못 따갔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행정의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네, 지금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지혜롭게 하셔서 글쎄 들어보셔야 하셨단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 토론에 예,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체육진흥법을 보면 신축은 안 주고 개 보수에 준다고 돼 있단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지혜를 그래서 이제 보여주셨다고 고민을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그 성화봉성대 하나를 살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유인천 장관한테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유 장관이 웃으면서 아니 시장님 이게 막대기지 막대기 하나 살리고 이것을 개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대기 아니라 핀세트라도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살렸으니까 개수 아니요. 그리고 이제 유 장관이 여러 가지 저하고 인연 등등이 겹쳐서 300을 따왔는데 이거 지금 대구하고 대전이 굉장히 불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경험 지식이라는 게 갑자기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동안 몸속에 채던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주 두 번째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영 선수권 대회 그 유치를 갖고 국내에서 부산하고 광주하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문체부에서 한 달 반을 토론하고 결정을 못했거든요. 네. 결과는 광주가 따왔는데 어떻게 해서 광주가 따온 걸로 이어집니까? 네, 부산이 더 세잖아요. 네, 따오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시장님께서 국내 도시 유치를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됐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전체가 공문서 위조하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부산하고 광주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 광주가 따왔냐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공문 위조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 조용히 하세요. 문제입니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묻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광주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채권을 짓습니다. 이 두 개가 2천억입니다. 내가 부산을 설득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따온 것입니다. 예, 두 분 후보 각각 2번씩의 찬스 발언권 있습니다. 어느 후보부터 쓰실까요? 네, 제가 할까요? 예. 앞으로 2번 있습니까? 예, 이번 네. 한 번 하시면 네. 또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장점이 많지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정가로 정치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 친구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시민운동가로 성장하실 때 많은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근간에 그 정직성, 그 거짓말 안 하는 것, 상대하는 인정과 배려, 모든 통계가 광주 앞서 있는데 예컨대 경제 분야 지금 민선 5기 4년 동안 우리가 1등을 달립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률이 1등이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 증가율, 수출 증가율, 소득 증가율, 생산 증가율 모든 것이 1등 또는 2등이거든요. 이런 걸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부끄러운 동네다 부끄럽다 해버리니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부끄러운가? 정작 부끄러워할 분은 당사자 아니시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이 못내 아쉽고 지금이라도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일해왔습니다. 강훈태 후보님께서는 아마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봉부를 받고 일해 오셨지 봉사 영역에서는 정치나 행정 영역이 있으면서 그런 기회는
갖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우문현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곧 먼저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고 본인들의 전문성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민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찬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한 번 더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아마 정치인 가운데 가장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절 겁니다. 끊임없는 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목욕 봉사만 해도 제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나의 육체적 노동력, 조그마한 금전이지만 받는 것은 마음의 뿌듯함, 보람, 만족감, 행복감, 온몸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봉사야말로 주고받는 것이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 인권의 도시는 봉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비율이 적습니까? 9만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만 명 되신지 아십니까? 42만 명. 봉사율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율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 1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끄러운 도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헷갈려요. 제발 더 이상 그런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시장께서 당시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시고 한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때 저하고 모밀집에서 만나서 윤 원장,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안 오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째 정치하신 분들이나 행정하신 분들은 여기나 빠찌를 채워주고 직책을 가져야 봉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 놔버리시고 정말 이럴 때 남은 몇 년 동안 시민들께 가까이 가서 다가서서 낮은 자세로 하면은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지역에 대한 봉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는 아시아 민주화의 모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민중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달려가는 그런 좀 살겹고 통 큰 그런 봉사의 도시가 되기를 정말 저는 희망하고 그 일에 함께 해왔습니다. 네. 사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2명을 초청해서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강훈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거듭거듭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낙하산 전략공천 후보, 행정 경험도 없는 후보, 우리 광주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강훈태 시민 여러분 모시고 지난 4년간 열심히 했던 것에 곱절을 더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광주의 자존심, 정체성 높이 세워야 됩니다. 제가 차마 오늘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장현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검찰에 고발된 부분, 윤장현 후보의 건물을 사면서 땅을 사면서 이 시세 차익이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20억 부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에 관한 것은 모두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더 이상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윤장현 후보 시작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제가 검찰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으로 늘 중요할 때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주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강훈태 후보 개인의 한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광주 시민의 한 사이의 선택입니다. 저 윤장현은 강훈태 후보 개인의 한 때문에 광주 시민의 그 피 어린 한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광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후보 휴일 유세를 앞두고 생방송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모두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이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6월 4일 투표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선거 당일 개표 방송도 광주 MBC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MBC 특별 생방송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